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속 시원하고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러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술 때문에 운 스타들입니다.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여자가 발을 잡고 매달리는데도 쫓아가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이었어요. 아니 저 정도면은 거의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잃었다고.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고 만취 상태거든요. 음주 측정을 법을 했단 말이죠. 뭐 요만큼 차를 움직이려고 했다. 와인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이번 음주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3번이나 하게 되는. 음주 검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좀 약간 안일함도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악명이 높은 승객 중 한 명이었다고. 거의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마약을 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의 신분이 회장의 아들이다. 초호와 변호인단을 갑질이다라는 논란이 생겨난 거죠. 이 땅에 금수저인데 조심하시고 정신 좀 차리고. 사실 술을 마시고 즐기다 보면 온갖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술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풍문은 술 때문에 폭력까지 행사한 스타들입니다. 사실 술 때문에 폭력까지 행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동영상 봤는데 지인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작년 12월 20일 날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처음 발단은 옆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말을 걸었는데 말 대꾸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시비가 이제 붙었고, 나중에 이제 승무원들이 오고 여승무원이 왔고 제지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뭐 발길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욕설을 퍼붓는 거는 뭐 기본이고, 사실 그 장면만 보면 정말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다양한 방식의 폭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동영상을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 텐데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일어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게 기사로 나기 전에 SNS에 먼저 이렇게 맨 처음에 모자이크 되는 걸 떠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진짜 실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모자이크가 안 된 걸. 그 사람 타면 내가 꼭 반았다가 계속 핸드폰을 찍으려고. 야, 실물 봤는데 네. 실물은 괜찮더라. 아니,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멀쩡하게. 뭐 열받는다는 거죠. 근데 맞아. 진짜 홍석천 그러니까 씨 술이 왼수인 거죠. 말대로 실물을 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술을 안 먹고 정말 맨정신일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되게 젠틀한 젠틀하고.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술을 먹여봐야 안다더니. 응. 아무튼 네. SNS 말씀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그 영상이 정말 일파만파로 퍼졌어요. 나중에는 뭐 뭐 홈페이지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뭐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얼굴이 그대로 공개된 상태로 네. 영상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 영상이 더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영상을 찍고 올린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죠. 리차드 막스였기 때문이었어요. 리차드 막스. 아하. 네, 베트남 공연을 마치고 이 여객기를 같이 탔던 거예요, 리처드 막스가. 이 영상과 함께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나와 다른 남성 승객들이 나선 그 후에야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럼 나서긴 했네요. 어쨌든 그 승객들이. 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동영상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외국에서는 저런 비행기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쉽게 바로 말해서 아마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밖에서 체포가 되는. 짤 없다는 얘기 할 정도로, 제가 아는 지인이 기내에서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폈대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네. 정말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정도면은 거의 범죄자 바로 아니, 근데 이렇게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려고
다 시도는 했어요. 테이저건을 들고 뭐 포박하려고 뭐 호승줄을 뭐 하고 뭐 했는데도 이제 시도를 못했을 뿐이지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네. 기내에서. 근데 이제- 언뜻 봐도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래서 제가 처음에 보도를 해서 기내에서 뭐 양주를 뭐 몇 잔을 마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비행기 타기 전부터 저 사람 좀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회식을 하고 들어와서 또 술 먹다가 이제 술 기운에 술버릇이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저분을 보면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미 탑승 전에 양주 8잔 정도를 마신 만취 상태였고 타고 난 이후에 위스키 2잔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만취해서 제지가 안 돼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마약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도 조금 있었죠. 근데 어쨌든 검사에서 뭐 어쨌든 뭐 약 성분이 혹시 검출되었다면은 뭐 빠져나갈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뭐 사실 몇 개월어치 다 나오니까. 네네.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난동이 약에 의한 것이라면은 빠져나가기 어려웠을 텐데 뭐 음성 검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임 씨의 그 기내 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뭐 발 받침대도 부수고 쿠션도 훼손을 하고 승무원 2명을 때렸다가 경찰에 현지에 그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가 되면서 벌금 200달러를 에이. 부과했다고 하는데 너무 적죠. 홀랑 200달러 냈다고요? 네,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원장 어떤 200대를 쳐야지. 원장 200대를 쳐야지. 곤장 200대라는 건 원래 형벌에도 없어요. 100대 옛날 사람 죽어요. 아니에요? 인정 누가 아니, 인정? 어쨌든 곤장 100대가 사형 바로 밑이에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아니 그 정도 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기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임 씨는 이미 뭐 자주 술에 취한 채 탑승하는 손님으로 유명했었고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악명이 높은 승객 중 한 명이었다고 나중에 그 해당 사무장이 또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또 임 씨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주 폭행이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박현 기자님? 이 얘기가 많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흥미를 좀 가졌던 게 이 사람의 신분이 네. 어쨌건 중견 기업인 D물산의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게 큰 재미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32년 차 우량 기업인데 중국 및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세워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심지어 임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 철강사 장남도 30만 원짜리 케이크 때문에 맞아요. 난동 부리고요. 그리고 또 뭐 대기업의 또 삼남이죠. 거기도 이제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계속 이런 게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한 지 40년, 50년쯤 되다 보니까 2세 경영 또는 3세 경영이 본격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렇게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갈수록 경영을 맡는 것이 경제에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갑질 난동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재판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죠? 네, 그 임 씨가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을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원래는 1월 24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기로 돼 있었는데 기일 변경 신청서라는 걸 내서 2월 7일로 이제 연기됐습니다. 이것들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연기가 됐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통상적이라면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조용히 묻혀지고 싶은 사건인데 굳이 이렇게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서 늘렸다는 거는 뭔가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림수라는 거는 뭐 사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뭐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참 이슈가 됐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관심들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금수저의 힘을 보여주는 듯한 일이 또 하나 알려지게 됐는데요. 바로 임 씨 측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대중의 시선은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이 잘못을 좀 이렇게 가리기 위한 또 이렇게 법망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방편이 아니냐라고 또 의심하기 시작했죠. 사실 뭐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것만으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돈이 있고 뭐 어쨌든 범죄자도 변호인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대중에게는 결국 별로 이 정도의 잘못 정도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인드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 분노한 여론을 오히려 더 불붙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 이제 판사님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판결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었을 때 이렇게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죄 때문에 정말 처벌을 받는다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저희 이제 국민들도 봤을 때 고구마 먹었던 거 사이다 먹고 쭉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판사님 판단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편으로는 기내 난동 당시에 승무원들의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상만 봐도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 그 리처드 막스가 올린 영상뿐 아니라 이분이 올린 글에서도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여성 승무원은 어떻게 해야 정신병자를 저지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항공사의 대처가 미숙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좀 논란거리가 됐죠. 해당 항공사 측도 나름대로 얘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나름대로. 그리고 또 임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이제 항공 탑승 거부 조치도 이제 내렸고 여러 가지 조치는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직접 소송을 낸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 승무원들이 이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 2,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해서 소송 진행. 근데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사실 그 여자 승무원이 그 남자를 제재한다는 거는 사실 힘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흡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왜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스튜어디스는 비행기의 꽃이다. 뭐 이런 말 많고 사실 실제로 입사 규정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또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네, 딱 날씬하고. 아름다운 키에 정말 네. 날씬한 몸매 그 예쁜 옷을 소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사실은 성차별적이라고 보는 입장들이 이번에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런 뭔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남성이나 혹은 힘센 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사고는 예견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얼마든지 막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이분이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캥거루하고 이제 사람하고 싸우는 영상인데 봤어. 캥거루가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한 대 팍 쳤어요. 그랬더니 캥거루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런 다음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힘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제지를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준석 씨 이게 테이저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테이저건 쓰는 거는 어차피 쓰라고 이제 놔둔 거니까. 그게 근데 뭐죠? 아까 말했던 근데 것 어떻게 생긴 거죠? 이거 찍해서 침묵에 날라가서 번개로 직하는 한 거. 번도 안 전기로 써봤을 가능성이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테이저건을 쓰려면은 원래 이게 있는 용도가 뭐겠어요?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통로 같은 데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데 쓰는 거지. 근데 앉아 있는 사람한테 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그렇지. 옆에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걸 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는 좀 2m 이내에서 쏘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준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다른 승객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아니, 그리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테이저건이라는 게 옷에 이렇게 살짝 걸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뜯고 박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쏘면은 박힐 살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좀 얇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게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그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도 저는 약간 뭐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사실 그 기내에서의 그 대처도 미흡했다고 하지만 기내 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처벌이나 조치가 미약하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정한가를 뭐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다른 나라들랑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강하긴 한데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살게 하거나 혹은 3억 원까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강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서 은행 대출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좋네, 출국 같은 좋네. 걸 금지를 할 수가 있다는 좋다,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 어떤 대처보다 훨씬 더 좀 강한 대처를 다른 나라들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당 항공사에서는 앞으로 뭐 기내 난동이 좀 발생할 경우에 이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침과 함께 단지 좀 기내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서 쏘는 격발보다는 전기 충격하는 방식으로 내 말이 맞네. 갖다 대고 여기다가. 찍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정말 단순한 논란으로 그냥 볼 수 있지만요. 결국은 그 금수저들의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 땅의 금수저님들 좀 조심하시고 정신 좀 차리고 본인이 술 버릇이 있으면 좀 인지하고 조심하고. 내 거 따라하지 마. 아니 어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 폭행으로 잦은 논란이 취객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말리려다가 내가 오히려 한두 대 맞았다. 그게 좀 바뀌었죠. 이 진실을 CCTV가 밝혀줬거든요. 욕설과 난동을 여자가 발을 잡고 매달리는데도 쫓아가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이었어요. 진짜 술이 왼수네요. 그런데 이번엔 연예인이 술자리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배우 이태곤 씨인데요. 어떤 사건이죠? 네, 뭐 연초부터 뭐 그렇게 밝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이태곤 씨, 배우 이태곤 씨가 이제 1월 7일 날 취객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최초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약간 좀 달라진 내용은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태곤 씨 하면은 체격도 진짜 크고 건장한 체격이잖아요. 근데 뭐 같이 혹시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아는 이태곤 씨가 굉장히 매너가 좋거든요. 사람이 좀 등치가 있고 얼굴이 조금 이렇게 남성스러운데 좀 섬세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분이. 일단 그래서. 소속사 측의 밝힌 바에 의하면 이태곤이 때린 게 아니라 맞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서 측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뭐 폭행을 한 피의자가 아니라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졌다고요.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4주면 아니 배우한테는 진짜 얼굴이 생명인데 어떻게 진짜 근데 술김에 때린 거예요? 일단 사건의 정황을 들어보면 이태곤 씨가 그 치킨집에 들어왔다가 치킨집에서 이제 치킨을 또 주문해서 또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중에 이제 붙은 시비인데 당시에 그 신모 씨와 이모 씨라는 그 젊은 이제 남성 두 사람 친구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이 악수를 청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그런 폭행 사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남성들이 이태곤 씨한테 맞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게 접수가 됐을 때 남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쌍방 폭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태곤 씨가 피를 흘리고 왔고 피해자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같이 조사를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태곤 씨는 전혀 아니고 우리는 맞기만 했다라고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었고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CCTV를 확인해 보자. 그걸 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태곤 씨의 말이 맞는지 이게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는 CCTV가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태곤의 폭행 현장을 목격을 해보니 남자 2명이 이태곤 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태곤 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이태곤 씨만 폭행을 당했다. 이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좀 더 사건이 좀 변곡점이 좀 생기게 된 것이죠. 또 한 방송사에서는 현장에 직접 있던 그 목격자를 인터뷰하기도 했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이태곤 씨가 얼굴에 피범벅이 돼서 그 목격자가 직접 닦아주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방송이 됐었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큰 고성이 오갔는데 이태곤 씨가 넌 내가 연예인이라고 우습게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자 코를 때렸고 그래서 코를 맞은 상태로 바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태곤 씨가 목격자들 덕분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인데
그 폭행했던 그 두 분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이었죠. 그 신 씨라는 사람은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무역업체 A사의 대표의 아들이고 현재 그분은 그 A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금수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욱 뭐 충격적인 건 신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태곤을 때렸다. 이태곤과 싸웠다. 뭐 이런 거를 영웅담처럼 자랑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태곤 씨를 때린 두 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 거죠? 일단 뭐 이태곤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인과 목격자 등을 분석해서 이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다. 이태곤 씨는 뭐 정당방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태곤 씨와 뭐 이른바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 그 2명은 이태곤 씨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 뭐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됐고요. 신 씨는 이 씨를 말리려 하던 정황이 좀 인정이 돼서 2명 중에 1명은 예, 불기소 의견으로 좀 넘겨졌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거 소식 딱 듣고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태곤 씨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그 이태곤 씨도 봤을 때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닐 텐데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잘 참은 거죠. 잘 참은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거죠. 가부를 떼놓고 봐더라도 이태곤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태곤 씨는 사실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예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조교로 일했었고 그 이후에는 강사로 강사로 운동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기사나 이런 거 뽑을 때 정말 잘 싸우는 남자 연예인을 꼽을 때 이태곤 씨를 꼽고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꼽는데 이분이 정말 힘으로도 분명히 모면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아 참았다 연예인이라 참았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연예인들이 이 정도 연배가 돼서 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으면 아 내가 맞는 순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지겠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본인의 배우 경력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는 걸 깹니다. 바로 깹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본인이 차라리 맞는 게 편하겠다 하고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시비가 붙으면은 제일 먼저 장소를 이동해야 될 곳이 CCTV 앞에 가라. 그렇죠. 제가 그래 얘기를 해요. 시비가 붙으면 CCTV를 먼저 찾고 그 앞으로 슬슬 이동을 하고 거기서 근데 그런 분들 있는데 맞아. 막 찾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쪽으로 가서 때리시죠. 왜냐면요 이제는 증거가 없으면 맞아. 연예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CCTV 앞으로 갔는데 더 열받아갖고 더 때리면 어떡해요? 같이. 아, 그럼 이제 누가요? 같이 가야죠. 뭐. 연예인이. 같이 가야죠. 같이 때리면 어떡해요? 같이 때릴 생각이면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맞은 생각으로 찾아야죠. 생각을 못해. CCTV가 녹화가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음주 폭행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가족이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또 드라마 사임당에 출연하고 있는 이분 바로 배우 최철호 씨입니다. 네, 최철호 씨가 데뷔는 꽤 오래됐습니다. 90년에 데뷔를 했고 10년 이상 무명 생활을 거치다가 2002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당시 신마적이라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그 캐릭터로 연기를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최철호 씨가 굉장히 인지도를 올렸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내조의 여왕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좀 인지도 있는 배우로서 배우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철호 씨가 알고 보면 음주 폭행으로 잦은 논란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뭐 몇 차례가 있었어요. 처음 이 음주 폭행을 저지른 거는 무려 18년 전인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이트클럽에서 방송사 섭외 담당이었던 신모 씨를 비롯해서 선후배 2명과 함께 양주를 나눠 마시고 술값을 내기로 한 사람이 왜 안 내냐라면서 시비가 붙어서 이 신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아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치사한 사유로 네가 내기로 했잖아. 막 이러면서 싸운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좀 알려질 만한 사건인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당시에는 최철호 씨가 굉장히 조연이기도 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오픈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11년 후였죠. 2010년에
그때 최철호 씨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최철호 씨가 드라마 동의에 출연하고 있을 텐데 동의가 그때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잖아요. 그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최철호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술자리에서 그런 기사가 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최철호 씨네 그 소속사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발표했냐면 같이 이제 동의 드라마 촬영하던 무렵에 그 동료 배우인 손일권 씨와 그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같이 가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다. 그리고 고성이 오갔다. 근데 이 옆 테이블에서 이 고성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고 여기에 손일권 씨가 맞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불거졌다.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최철호 씨는 어떤 뭐 그냥 동석인에 불과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그 이태고 씨처럼 그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건가요? 사실 처음에 이제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이 손일권 씨가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손일권 씨와 그 취객 사이였던 그냥 단순 폭행 사건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 신고를 받았던 수지 지구대에서 새로운 사실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철호 씨가 술자리에 동석을 했던 20대 여성에게 폭행을 했는데 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중에 추가로 밝혀지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에 최철호 씨는 이런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내가 왜 후배 여자친구를 폭행하냐,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최철호 씨는 당시에 송일권 씨를 폭행하는 일반인들을 말리려다가 내가 오히려 한두 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최철호 씨의 주장을 듣고 손일권 씨 측에서는 이 동석했던 여성이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그 손일권 씨 얘기하면 최철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셈이 됩니다. 뭐냐면 이 진실을 CCTV가 밝혀줬거든요. 사건 장소 현장에 있던 CCTV를 이제 보니까 그 CCTV에 최철호 씨가 어떤 한 여성을 발길질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장면도 등장하고 일단 땅바닥에 주저앉히는 이런 폭행 장면이 시작이 되죠. 모자 쓴 사람이 최철호 씨.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구나. 저때 한번 뉴스에서도 방송이 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9시 뉴스 같은데. 기자 아예 그 카메라에 찍혔었죠? 네. 방송사 카메라에. 그리고 본인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저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술에 취해서 너무 충격적이네. 그렇죠. 술 때문이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자가 발을 잡고 매달리는데도 계속 발로 계속 찼다, 뭐 때렸다. 또 최철호 씨에게 왜 계속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면서 오히려 윽박지른 듯한 모습을 보였다 뭐도 알려졌죠. 말도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최철호 씨는 그냥 여자를 계속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때리는 점은 이제 분명히 인정이 좀 된 거. 인정을 안 할래도 CCTV에 이미 이렇게 그렇죠. 찍혔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건 다음 날 이제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촬영하고 있던 그 동이라는 드라마 홈페이지에 바로 이제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사죄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이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건 술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제가 좀 전에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도 이렇게 때리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옆에서 다른 분들이 술 때문이죠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는 지금 살짝 충격인 것이 그 술을 마신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행동인데 우리나라는 음주 이후에 벌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유독 그건 술 때문이지 술이 웬수지 뭐 이렇게 평가하고 좀 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술 때문이죠. 그건 원인이지만 진짜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을 조금 더 덜어주는 이유가 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인이 아니라 촉매제라고 봐요. 촉매제.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했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았던 사건인 거고 네. 사실 최철호 씨의 인기가 이래저래 많았어요. 맞아요. 그럼요. 펀치하고 또 연기도 잘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 정도로 얼굴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폭행했다는 거는 사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그 그래도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술이 너무 과했다. 그 당시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후배가 이렇게 내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그 당시에 내가 좀 흥분했고 격분을 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다 밝힐 거면서 왜 처음엔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거죠? 그 본인의 대답으로 이제 보면은 뭐 비겁하고 얄팍한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무명의 시절이 꽤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잡은 이 기회가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자기가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 당시에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추측이 좀 많았습니다. 박하선 씨가 아니냐라는 소문도. 네, 그런 소문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동영상이 이제 공개됐을 때 그 후배 여성이 배우 박하선 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쫙 돌았는데 그게 이제 최철호 씨가 박하선, 손일권 씨랑 같이 드라마를 촬영 중이었고 또 같이 술자리에 어울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봤던 건데 실제로 박하선 씨가 그 부분에서 즉각 해명을 했는데 그 술자리가 있었던 그 시간에 박하선 씨는 집에서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 여성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참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이제 그게 누구냐고 했을 때 연예인 지망생이다 아니면 뭐 최철호 씨의 팬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밝혀진 거는 무명인 연기자 후배였던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 그 후 최철호 씨는 어떻게 됐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건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드러나고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굉장히 세게 났던 겁니다. 이게 폭행 사건이고 그래서 드라마 뭐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 봉사 활동, 종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최철호 씨가 한동안 성남 일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반성하는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나중에 시장한테 어떤 그 감사장, 그러니까 봉사상을 받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성남시장한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봉사상을 받을 때 직접 가서 뭐 촬영도 이렇게 같이 하고 스케치도 하고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엄청 주눅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바깥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고개가 돌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인터뷰 내내 거의 제 눈을 안 보고 거의 바닥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떳떳한 상황에서 봉사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정말 더 떳떳해지고 보람되잖아요. 근데 상황이니만큼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복귀를 꾸준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히어로라는 드라마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만에 대중 앞에 선 이 중요한 시기에 최철호 씨가 또다시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립니다. 또요? 이렇게 2년 만에 대중 앞에 선 이 중요한 시기에 최철호 씨가 또다시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립니다. 또요? 야, 또 안 음주 되는데. 폭행이란 게 2014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철호 씨가 음주 후에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발로 찬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최철호 씨를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리면서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심지어 바로 그날이 그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가 첫 방송하기 바로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헐.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때 그쵸. 또 폭행을 또 했네요. 그 최초 보도가 나간 직후에 최철호 씨가 또 다르게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차 문을 열다가 세 개의 옆차와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면 믿어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세 번째라서 저는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은 그냥 똑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폭행에 대해서는 뭐 연예인이라고 더 크게 뭐 벌을 받을 건 없지만 적어도 이런 알려진 분이 폭행을 했을 때 그분이 너무 쉽게 다시 복귀를 하면 그것 자체가 폭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좀
너무 복귀가 빨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사건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강력 대응을 했나요? 그러니까 강력 대응이라는 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 해명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충분한 자기의 어떤 전력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있었고, 그리고 아마 해명을 더 이상 할 만한 게 아마 없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침묵을 좀 지키는 자세로 일관을 했죠. 아무래도 세 번째 반복되는 사건인 만큼 해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최철호 씨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같은 연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음주 폭행 사건의 전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 폭행이 일어났을 때 해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전력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리라는 생각을 또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침묵인 거예요. 분명히 해명을 한들 또 논란이 될 거고 욕 먹을 거고. 기사 제목은 분명히 과거에 했던 말 살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사건이 반복된다면 침묵보다는 저는 끝없는 사과는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중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중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라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최철호 씨는 그럼 그 차주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수석사에서 밝히기로는 일단 차주와 그러니까 차 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받고 파손 비용을 모두 물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술이 왼수네요. 술 때문에 다치죠. 또 자숙한다고 세월 다 보내죠. 정말 이게 뭔가요, 정말? 아니 술이 있어서 뭐 즐겁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술을 드시면 저는 하은정 기자님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좀 있거든요. 눈빛이 달라져요. 한번 겪어보실래요? 두 음정이 진짜 궁금하네요. 두 음정. 아니 그러면 한은정 씨는 주사가 있으세요? 저 옛날에 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잠재 능력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사가 있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 예전에 제가 남동생이랑 살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제 남동생 방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제 방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벗어요. 좋네. 왜 좋아요, 선배가? 그래서 뭐 이렇게 외투 벗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제 동생이 이제 제가 들어간 후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아 우리 누나가 좀 술을 취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저희 집 새콤을 이제 방범.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해제를 안 하고 들어가면 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해제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제 세콤에서 출동을 했어요, 저희 집인 걸 알고. 그래가지고 설마 허물을 옷을 조금 제가 많이 벗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기억이 없어요. 뭐 어쨌든 한정 씨는 주사 유형이 양파형이네요. 네. 뭐 벗는다고 하시니까. 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이들을 논하지 않거든 술을 논하지 말라라는 명언 아닌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 주당들인데요. 네, 그래서 풍문쇼에서는 연예계 주당들을 뽑아봤는데요. 술을 잘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주사 에피소드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코요태의 신지 씨입니다. 유명해요. 옛날에 신지 씨하고 한번 술 마신 적 있어요. 오. 추당이 누가 이겼어? 태급 매치 뭐 이런 거. 한 10년 정도 전인데 어디 가라오케 같은 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딱 만나자마자 술을 딱 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잔 스트레이트로 먹고 전 도망갔어요. 술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두 잔밖에 안 드셨다고요? 네. 큰 잔인가요? 정말 두 잔입니다. 이게 몇 잔에 그건 아니에요? 소주를 제가 태워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친구구나. 잔으로. 네, 그래서 저 그냥 바로 도망갔죠. 신지 씨는 그럼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신지 씨 같은 건 한창 먹을 때 아까 한정 씨 얘기했지만 7병까지 먹는다는 소주 7병. 그런데 혼자? 네, 혼자 주량이 7병. 근데 신지 씨 같은 경우는 병으로 주량을 매기기는 좀 곤란하다, 애매하다. 왜 어떤 이유로요? 왜냐하면 신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코요태 멤버의 백가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지 씨는 시간으로 말을 해줘야지 병수로는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심한 경우에 3박 4일간 술을 먹는 것보다 직접 안 자고 네, 안 자고. 그러니까 물론 자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고 예, 자다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여행을 가보면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막 어울리면
되게 술을 먹으면 다음날 자고 좀 깨가지고 이제 뭐 그 다음날 저녁에 먹거나 이러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먹고 점심에 먹고 그렇게 계속 그 취한 상태에서 3박 4일 이게 갑니다.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은 게 네. 박나래 씨가요. 원래 술을 못 먹어요. 네. 술을 잘 먹는 이미지지 금방 취하는데 그 취한 상태로 계속 먹어서 이제 아직 아예 만취가 돼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갖고 술 먹다가 취하면 자요. 그 자리에서. 자다가 다시 깨갖고 자기가 좀 깬 줄 알아요. 그럼 자는 다시 것 먹어요. 같아요? 또 다시 자요.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거 김지민 씨 아니었어요? 자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박나래 씨는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드는 남자 옆에 가서 자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피해 남성이에요? 아니 그때 이제 그 뭐 패션 학회 교수님하고 몇 분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모임의 자리에 와서 이제 술을 한잔 했는데 제 후배 옆에서 자기를 자네 그랬더니 어깨 좀 빌려도 될까요? 이렇게 자다가 내가 그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반응은 뭐야? 반응. 자기가 이렇게 어깨 하고 있는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다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귀엽다. 네. 귀엽네. 아니 김지민 씨 모르셨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저랑 마실 때는 그냥 아예 쇼파에 기대서 에이 여자끼리 먹을 때랑 다른 거다. 근데 이게 못된 주사가 생겨갖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하다 아침까지 마시더라고요. 약간 방금 신지 씨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신지 씨의 주량 7병인데 이거를 병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시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정말 보통 여자 연예인들은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연예계 주당 소개해 주실 분 있나요? 있어요. 바로 신화의 전진 씨입니다. 유명한 전진 씨 주량이 거의 소주 15병 정도라고 많이 합니다. 마셔요. 그 예전에 MC 몽 씨가 TV에 나와서 전진 씨의 주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술병을 팔아서 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아파트 관리면 보통 한 10만 원 네. 넘는다고 쳐도 더 나오지. 소주병에 그러니까 10만 원 넘는 이제 소형평수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은 소주가 한 병에 100원이니까 1,000개는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뭐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그걸 또 계산하십니까? 아이고 주 입장에서는 공평한 가격이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전진 씨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거든요. 전진 씨 신인 데뷔할 때부터 알아왔는데 전진 씨가 술을 마실 때 정말 취하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얼굴색도 안 변하고요. 혀가 꼬인 적도 없어요. 말 실수도 안 해요. 그리고 재밌는 농담도 다 하는데 이 친구가 취했다는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보통 이제 안주 같은 게 끓이는 안주 있잖아요. 그 안주 옆에 이렇게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가열이 된 뜨거워.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잘못 만지면 이게 멜라민? 네. 그거 소재 화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지 씨가 그거를 이렇게 들고 뭔가를 담아서 했는데 손이 하얗게 화상을 입었어요. 몰라요 정말. 취했는데 몰라요 본인은. 너 우리가 막 연구 사다가 막 하는데 아니야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 손가락으로 계속 마시고 젓가락하고 정말.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같이 술 먹다가 뜨거운 뚝배기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저거 되게 뜨거울 텐데 손이 이미 뒤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10분 있다가 뜨거워요. 10분이 지난 다음에 장도연 씨가 술 취하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마셨는데 이거 정말 멀쩡한 거야. 도연아 너 괜찮아요? 선배님 저 괜찮아요. 이러더니 앞에 있는 국수를 손으로 정말 뜨거운 국수를 손으로 먹는 거야. 안 뜨거워해.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누가 봐도 술이 안 취한 것 같은데 취해 있었던 거죠. 전진 씨 같은 주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김재동 씨가 만취한 전진 씨의 일화를 얘기해 줬는데 택시를 잡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이키 동작을 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잘 잡혔겠다. 정체불명의 너무 커서 잘 주사가. 잡혔겠다. 그래도 뭐 그런 주사라면 아니 뭐 귀엽죠. 저도 많이 봤는데 이제 계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왜 45,000원입니다 하면은 그 앞에 가갖고 한 바퀴 턴 딱 돌면서 카드를 내요. 재밌다. 아니 남들 보면 뭐지 할 정도인데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턴
근데 정말 정확하게 돌아요. 재밌다. 쓰러지지도 않아. 절도 있는 동작으로 딱딱 그렇죠. 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테이블도 건너뛰어요. 네. 테이블을 건너뛴다니까 점프로 샥 돌아서 쫙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때문에 온 스타들입니다.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였어요. 면허 취소 수준이고 만취 상태거든요. 음주 사건 때문에 아, 끝이 아닙니다. 실수를 3번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3번씩이나 그랬다는 거는.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게 과해지면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풍문은 술 때문에 온 스타들입니다. 사실 음주운전하면 전 이분이 떠올라요. 저와 함께 좀 인연이 있을 뻔했던 분인데 바로 가수 호란 씨입니다. 네. 호란 씨는 2004년 클래식파의 보컬로 데뷔를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연세대학교 출신의 뇌생역 캐릭터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방송과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죠. 네, 뭐 호란 씨 하면은 굉장히 음악성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랄만한 일인데 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호란 씨가 이 라디오 진행을 계속 생방송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작년 9월에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성수대교 남단에서 구청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호란 씨가 탄 차가. 근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했고 이게 음주로 판명이 났고요. 청소 차량에 타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에 호란 씨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으로 나와서 면허 취소 정도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비난을 받았었죠. 그 상태로 이제 가서 라디오를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음주를 하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대리를 부른다든지 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뭐 부르면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약간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도 된다, 안 걸리겠지. 네, 뭐 살짝 하니까 뭐 나는 괜찮겠지. 호란 씨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호란 씨가 꽤 유명한 연예인인데 왜 매니저가 운전을 안 해주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호란 씨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한 1년 이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전 소속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랑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없는 상황. 재식이었네요. 예, 매니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보통들 우리가 이제 뭐 한 저녁 10시, 11시까지 이제 술을 조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술을 깼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 방송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좀 많은 잡지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실험을 했었는데 알코올을 섭취를 하고 정확히 간에서 해독되는 시간이 23시간, 23시간이 걸려요. 하루. 그렇죠. 장 안에 있는 그 음식물 사이사이에 술이 엄청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음식물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해독되는데 23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호란 씨는 좀 모르고 깨끗거니 하고 운전을 했는데 진작에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안타깝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면 음주 검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좀 약간 안일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요즘 들어요. 음주 검사 그런데 나 아침에도 해요. 물론 그렇긴 뭐 낮에도 하지만 하고 보통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밤중이 사실 아닌 이상은. 그 사건이 있던 날 저와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왜요? 그날 사실은 자동차 프로그램의 첫 녹화일이었어요. 어머, MC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탁재훈 씨하고 저하고 호란 씨가 함께 진행을 하기로 하고 사실 호란 씨는 이제 나레이션까지 녹음을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레이션 녹음을 마친 영상을 보면서 녹화하는 첫날 아침에 저도 이제 녹화를 하러 가기 위해서 기사를 통해서 봐서 이제 제작진들은 이제 호란 씨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우리 둘이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여자 MC가 교체가 됐죠. 네, 뭐 안타깝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결국 모든 방송을 접고 자숙의 시간으로 돌아간 호란 씨. 근데 호란 씨가 알고 보니까 이번 음주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음주운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2007년에도 음주운전 한 게 이제 한 이번 사건으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을 2번을 한 거예요? 아니요. 2번이 끝이 아닙니다. 2004년에도 음주운전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성진아- 클래식하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지금 매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는 무조건 사고 나면 기사화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때만 해도 많이 이렇게 걸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클래식하이가 그때 음악적으로는 엄청 성공을 했으나 그들 얼굴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알 정도의 인지도가 아니었고 당시에 호란 씨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고 최수진 씨라는 본명으로 조사를 받았기에 뭐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일반인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호란 씨의 이미지를 보면 사실 지적이고 도도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왠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를 3번이나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호란 씨 주량이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알렉스 씨와 초기에 좀 친해지려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한 잔, 2잔 먹다가 보니까 소주 7병을 마실 정도로 굉장히 좀 여자치고는 센 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호란 씨는 진짜 술을 엄청 좋아하고 홍대에서 그 센 언니들이 몇 명 있거든요. 술 잘 마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침까지 많이 마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클래식하이 말고도 이바디라는 또는 어쿠스틱 밴드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이바디라는 게 홍대 그 단골 술집 이름이에요. 이바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주가. 예. 네, 그럼 호란 씨는 그 사건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왜냐면 그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이라면 처벌이 좀 무거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01년 7월부터 이제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거 되면 우선 700만 원 벌금, 약식 기소로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웬만하면 호란 씨 이제 좀 운전대를 그냥 의도적으로도 안 잡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술 먹고 운전하는 게 버릇이 되면은 사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3번씩이나 그랬다는 거는. 사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처벌 맞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이미 3번이나 이런 짓을 네. 저질러서 3번이 다 적발이 됐으면 그 전에 적발 안 된 사례도 많았을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 2년 뒤에 어쨌든 면허를 또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2년 금방 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뭐 얘가 목소리를 좀 얻고 있는데 국내 면허 정지 기준보다 해외 이제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면허 정지 기준이 훨씬 더 이제 가혹하죠. 그래서 조금 저는 호란 씨와는 뭐 호란 씨가 어쨌든 일을 저질렀지만 호란 씨와는 별개로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되게 솜방망이 수준이라고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혼자 뭐 가드레일을 박았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음주운전 측정해서 걸렸다든가 그거보다는 사실 무고한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렇죠. 그분들의 가족들 그런 고통에 관한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은 무슨 죄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칼이나 총 같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엄청난 흉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이렇게 차가 좀 휘청휘청하는 차들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럼 전 솔직히 말하면 신고합니다. 네, 네. 해야 돼요. 그게 신고하면은 뭐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은근히 우리가 생각하는 간선도로에는 그 어딘가는 경찰차들이 다 배치돼 있기 다 때문에 있어요. 네. 빠르게 제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얘기할 주인공은요. MBC 무한도전의 재정비와 함께 복귀설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노홍철 씨인데요. 무한도전의 멤버였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끊임없이 무한도전으로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한도전이 다들 아시다시피 7주간의 재정비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광희 씨는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멤버들 간의 그 틈,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노홍철 씨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추측이 시작된 거죠. 저는 무한도전을 정말 많이 보는데 노홍철 씨 캐릭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말하는 족족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때문에 하차를 할 때 누구보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되었던 거죠?
그 지난 2014년 11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음주운전 적발이 됐어요. 그때 노홍철 씨가 적발이 됐고 그때만 해도 뭐 요만큼 차를 움직이려고 했다. 와인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연예인이라 너무 간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분위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0.105였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만취고 이것도 면허 취소 정도의 상태니까 굉장히 많이 취했다는 게 일단 거짓말을 한 차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대중들이 더 분노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노홍철 씨가 또 음주 단속에는 응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체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니까 받아라 이랬는데 노홍철 씨 말이 지금 음주 판정이 나오면 방송 그 시청자들한테 당장 피해가 가니까 일단 좀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상황이 본인이 좀 원했고요. 그래서 자숙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체열 측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이제 목격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무슨 해명이 되고 무슨 핑계가 되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고 이미 음주는 했고 단속에는 응했지만 이 호흡 측정을 거부한 순간 해명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속 현장을 보고 처음에는 뭐 차를 돌렸었다 이런 정황까지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뭐 방송을 생각해서라는 말은 좀 설득력을 나중에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당시의 노홍철 씨 엄청난 인기. 예, 그리고 맞아요. 무한도전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맞아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감초였죠. 그런 팬들에겐 엄청난 실망이었을 텐데 이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체열 측정을 오히려 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가는 게 보통 체열하면 더 높게 나오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 선택했다는 것도 확실히 노홍철 씨가 당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에서 뭐 그 상황에서도 이제 본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하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차를 돌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지 못할 행동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냥 이해 가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준 거죠. 당황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진짜 취했구나. 술을 잘 못 먹는 저도 그러니까 흔한 상식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안 불어야 돼. 불지 않고 그게 상식이에요? 체열할 때 아니 보통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잘못된 상식이 최대한 늦게 있잖아요. 부르라 뭐 이런 끝이다. 일단 불면 안 되고 최대한 버텨서 체열할 때가 술이 깨기를 기다려서 뭘 음료를 뭘 마시고 그러면 무슨 사탕을 먹고 막 이런 그러니까 공식들이 이런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많았어요. 음주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뭐 편의점 뛰어가가지고 맞아요. 소주를 마시면서 내가 열받아서 지금 여기서 술 마셨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그런 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고 상식들. 그러니까 이런 소주나 술하고 우스갯소리.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치약을 먹어라 뭐. 고수들끼리 통하는 그런 건가 봐요. 원래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음주측정이라는 게 코로 술을 마셔서 폐에 가가지고 알코올 입자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하는 내뱉는 법. 그래서 코로 숨 쉬어가지고 입으로 내뱉어라 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어. 맞아. 그 술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측정했을 때 걸리면은 나 방금 가글 해서 그렇다 이렇게 뻥치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노홍철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 사면으로 수혜를 얻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015년에 광복 70주년 맞아서 특별 사면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노홍철 씨가 그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건이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 이 해당 기간에 교통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 건데 노홍철 씨가 딱 그 기간 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처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된 이런 행운을 나름 또 얻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걸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홍철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양껏 다 처벌 기간이 그냥 쭉 지속됐으면 차라리 뭔가 더 떳떳할 수 있을 텐데. 네, 더 떳떳할 수 있는데 그 굳이 줄여줘서 오히려 노홍철 씨 입장에서는 대중으로부터는 아직 다 속죄를 못 받았을 수도 그런 있는 면도 거죠. 있을 수 근데 이건 뭐 사실 대중이 오해하면 좀 곤란할 것이 교통사고 사면, 교통 그 범죄 사면이라는 거는 진짜 몇 백만 명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딱히 주기적으로 그냥 걸리면 해와죠. 노홍철 씨한테 걸리는 특혜가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노홍철 씨도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노홍철 씨가 여기서 특혜 받은 이미지는 좀 대중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홍철 씨가 자숙 기간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노홍철 씨가 책방 주인이 된 맞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태원에서 노홍철 씨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책방이 어딘지도 알고요. 동네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세요. 참 이렇게 낙후된 동네인데 노홍철 씨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본인이 자숙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본인의 책방 이름도 철든 책방으로 이렇게 명칭을 지었고, 책을 통해서 자신의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래서 그런지 뭐 지하에는 스크린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2층에는 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의 뭐 1인 출판도 팔고, 본인이 직접 카운터에서 책도 사인도 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 추천한 유명 작가들 책도 팔고, 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노홍철 씨를 기다리는 팬들은 무한도전 복귀를 가장 기다릴 것 같은데 무한도전 복귀설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나요? 그 무한상사 편을 진행할 때 그 PD죠. 김태호 PD가 노홍철 씨를 만나서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두 번 다시 내가 무한도전에 피해주기 싫다라는 걸로 좀 고사를 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건 노홍철 씨가 좀 겸손한 그런 자세를 얘기한 것 같고, 그 유재석 씨가 작년 연말 연예대상 시상 때 그 수상 소감에 노홍철과 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허락해주는 그때 다 같이 무한도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물론 개인의 소망이지만 어쩌면 또 노홍철 씨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마도 뭐 기회가 된다면 무한도전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이거 무한 도전 이것도 왠지 노홍철 씨 제주. 맞아. 맞아요. 다들 복귀를 원하는 약간 그런 물결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잘은 모르지만 예전의 노홍철 씨랑 지금의 노홍철 씨랑 좀 다른 느낌이 살짝 들어서 예전보다 약간 풀이 꺾인 듯한 모습이 다른 방송에서 저는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합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예전의 그 시너지가 날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저는 곽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시기를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가 많이 꺾여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귀 시점은 그래서 뭐 몇 월 혹은 뭐 몇 년 이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노홍철 씨가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된 시점, 그리고 아마 팬분들은 대체로 저는 뭐 거의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빠지잖아요. 뭐 군대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 아마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노홍철 씨가 복귀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술 때문에 웃은 스타들입니다. 자타공인 뭐 최고의 주당 중에 한 명이죠.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파티예요. 체인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깃발을 친다고 해요. 남자 연예인들이 영상 편지를 많이 띄워요. 나 아랫발을 가보고 싶다. 술 덕분에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이라는 이 노래가 그야말로 돈다발을 안겨준 거죠. 주점의 본사 매출액이 돈도 벌면서 술을 좋아하는 주당으로서 인생도 즐긴다. 술이 사람을 만들어준 거네요. 연예계에도 마냥 웃지 못할 주사를 가진 연예인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첫 번째 유형은 행동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만취하면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연예인은 만취하면 전라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몸 좋으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현무시 아니에요? 어우 씨. 혹시 줄리안 강이 그런 이유 아닌가요? 맞아. 예전에 한번 어. 저희가 TV로도 봤었는데 뉴스로. 근데 되게 해프닝으로 끝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긴 한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원래 줄리안 강이 술이 엄청 약하대요. 약한데 전날에 어쨌건 친구들과 지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취한 상태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다 보니까 대낮에 갑자기 그런 이상한 모양의 사진이 많이 찍힌 거죠. 정말 많이들 놀랬었고. 그때 마약설까지 나왔어요. 저는 촬영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오해받았죠. 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어쨌든 그때 뭐 마약 뭐 설도 있었는데 마약설은 어땠나요? 전혀 사실무근이었던 게 네. 그것도 검사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 스트리킹 문화라는 게 해외에는 있긴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는 그 기말고사 끝나면은 기말고사 치기 전날
전교생이 달리기 질주하면서 이렇게 그 하버드 야드 뺑뺑뺑뺑 도는 게 있거든요. 뭐고요? 네, 그럼요. 완전 다 아시죠? 먹고? 하나도 아니고 완전 이게 나체로요? 전통이에요. 전통이에요. 그게 네, 학교에. 그래서 뛰었어요? 그 날짜 맞춰서 한번 놀러 한국 사람들 갈까 거의 안 했었어요, 제가. 아, 한국 사람은 거의 안 한다. 한국 사람은 전혀 안 하고 네. 서양 애들은 거의 다 해요 또 뭐.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줄리엔 강 얘기를 했지만 줄리엔 강 씨 아니고요. 바로 신화의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가 행동파예요? 이 셰프가 왜 신화 같은 멤버인 김동완 씨가 직접 증언한 내용인데요. 에릭과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서 재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씻는 동안에 갑자기 에릭 씨가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에릭 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옷을 벗은 채로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 집 어디래? 이에 대한 에릭 씨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나는 필사적으로 그냥 도망을 가려고 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런데 맨발로 뛰어다니느라고 발에 피가 많이 났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동환 씨가 자기를 찾아서 뭐 수습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에릭 씨가 평소에 엉뚱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결같네요 취중에서도. 이게 정말. 아파트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단독주택이어서 문 열고 바로 도로 나가는 경우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어요. 이 행동파 주사는 에릭 씨 말고도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추성훈 씨예요. 추성훈 씨가 만취 중에 나체로 산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2013년 한 방송에서 MC들이 폭로를 한 내용이에요. 추성훈 씨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산책을 하거나 프로 레슬링을 하자고 막 추태를 부린 적이 있다라고 웃기게 좀 이렇게 폭로를 했었는데 이에 추성훈 씨는 나는 술이 많이 취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모르쇠로 발뺌했다고 합니다. 추성훈 씨 같은 경우가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추성훈 씨 포함 4명이서 2시간 동안 39병의 소주를 4명? 예, 그러니까 뭐 1인당 한 10병씩 먹은 거죠. 10병을 어떻게 먹지 사람이? 네, 이종격 투기 선수인 김동현 선수도 이 추성훈 씨의 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추성훈 씨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운동하는 모습을 봤다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랐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술 먹은 다음 날은 대부분 거의 뭐 누워 있거나 하루 종일 뭐 꼼짝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 드신 다음에도 운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몸이 왜 웃으세요? 그 몸이 왜 웃으세요? 꼼짝 못 하신 적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너무 많이 갔다. 네, 하여튼 뭐 갑자기 대본 정리를 추성훈 씨그 몸매가 그냥 얻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동형에 이어서 두 번째 주사 유형은 바로 폭력형입니다. 이거 힘들어. 많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술만 먹으면 되게 과격해지고 좀 이렇게 대장 노릇하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바로 폭력형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빅뱅의 탑씨입니다. 네? 탑씨입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더 뭐라고요? 탑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엉뚱남과 섹시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좀 술 먹으면 좀 폭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폭력이요? 심장 폭력형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알려주셔야죠. 분명히 있기만 했어요. 팬들한테는 살겠는데 우리한테 죽겠는데요. 이제 좀 술을 마시면은 그렇게 애교가 넘친다고 해요. 애교형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폭격적인 심장 그러니까요. 폭격.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굉장히 애교 넘치는데 어느 날은 좀 친구와 이제 술을 마셨는데 이제 좀 술이 좀 취했는지 이제 아이스크림을 돈을 내지 않고 좀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빅뱅의 탑씨가 이제 그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바로 빅뱅이에요. 이렇게 애교를 부렸다고 해요. 진짜 탑씨가 땡이에요. 상대방의 폭력을 부를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 봤을 때 그거는. 뭐 그렇게 그 모습이 굉장히 애교스러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100개 사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군대 가셔가지고. 위험합니다. 벌써 군대를 갔군요. 네네네. 참 우연하게 제가 이제 같은 공간에 있게 됐었어요. 네. 조금 있다가 탑씨가 저를 보고 달려온 거예요, 먼저. 그래서 형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봬요. 그런데 벌써 술은 빨갛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 투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교. 애교가 좀 섞여 있어요. 땡이에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하거든요, 탑 씨가. 맞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형들한테 약간씩 이렇게 애교 섞인 것들이 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날 제가 심장이 폭력이 됐어. 공격당했습니다. 네, 정말 각양각색의 별별 주사가 다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유형은 바로 경악형이라고 하네요. 진짜 제가 이 사례를 듣고 저도 정말 경악스러워가지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신동엽 씨가 말한 에피소드예요. 한 여자 연예인이 술에 취해서 이것을 집어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길을 가다가 수건? 경악이라는 고추냉이? 물수건? 자, 신동엽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이 술을 먹으면서 계속 얼음을 집어 먹었대요. 근데 얼음을 먹다 더워서 먹다가 먹어. 자, 얼음을 먹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있는 얼음을 소변기에 있는 얼음을 집어 에이, 먹 말도 안 돼. 아이. 진짜. 먹으려고 했다고 먹은 건 아니고. 많이 만취 상태에서 너무 갔다. 전 박나래 씨가 눈을 퍼먹는 거 봤어요. 눈을 퍼먹다. 네. 짬뽕이 너무 매워서 밖에 있는 눈을 혀에 대는 건 봤어요. 눈을 퍼서. 그게 제일 최악이었는데. 소변기는. 뭐 그 외에도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술 마시면 지갑을 잘 연다고 해서 기부천사형이고요. 이제 이런 분 뭐 국민 배우 안내상 씨가 요 케이스라고 하고요. 좋네요. 또 국민 요정이죠. 박정현 씨, 가수 박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으면 막 그렇게 집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집안은 또 뒷정리형이라고 합니다. 또 술로 흥한 스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풍문은 술 때문에 웃은 스타들입니다. 사실 술로 흥한 스타라고 하면 단연 이분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절친 가수 임창정 씨. 맞아요. 임창정 씨는 애주가로 되게 연예계에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임창정 씨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루에 소주 3병씩을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적지 않은 양인데 심지어 뭐 나는 밥보다 더 술을 주식처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애주가를 또 자처하기도 했는데 뭐 자타공인 뭐 최고의 주당 중에 한 명이죠. 네. 노래 제목은 소주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만 마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네. 실제로 3병씩 매일 마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 잔. 진정한 3병. 애주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임창정 씨의 주사 역시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술꾼들이 다 한두 번씩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만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주사 재미난 뭐 기상천외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한다면 임창정 씨가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집 앞에 뭐 제법 큰 나무가 물론 뽑을 수 있을 정도는 네. 됐겠지만 그 나무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뽑아버렸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뽑았다고요? 네. 다 의문한. 아니 술 먹으면 없던 님도 생긴다고 하더니 진짜 대단한 괴력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 술 마시면서 친구 집에서 실수한 사연도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술을 마시다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여자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주사를 부렸대요.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계시던 방까지 열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서 이게 난처해진 상황을 접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임창정 씨가 친구 집에 역시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냉장고였어요. 냉장고였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친구한테도 또 그 부모님한테도. 냉장고 그걸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네,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임창정 씨가 금주를 결심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3일 동안 연속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대외 활동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병이 나가지고 2번 다시 술을 안 먹겠다. 내가 술을 먹으면 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 마십니다. 개인가요? 네. 다시 강아지인가요? 술을 먹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금주 결심을 했던 임창정 씨가 오히려 술 덕분에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 노래 소주 한 잔이라는 곡 때문에 사실 임창정 씨가 제2의 가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곡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2014년에 한 음악 파트에서 2014년 연말 결산 결과로 소주 한 잔이라는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애창순위 1위를 차지했고 또 주당들이 뽑은 애창곡 1위로 올랐다고 해요.
많이 아직도 술집에서 이거 나오면 남자들 되게 공감을 하면서 있는 힘껏 술을 마시거든요. 여보세요 나야. 아 그게 그 노래예요? 오빠 되게 진정.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주 한 잔이 노래 말고 또 뭐 있잖아요. 예, 그죠? 뭐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노래 제목이면서 임창정 씨가 운영하는 이 주점의 이름이기도 한데 임창정 씨가 운영한 주점의 본사 매출액이 한 2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그야말로 돈다발을 안겨준 거죠. 네.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이라는 게 사실 보면 이 결과적이긴 하지만 돈만 벌기 위해서 술집을 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SNS상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뭐 손님들을 응대도 하고 매장에서 뭐 간단하게 콘서트도 열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서 돈도 벌면서 나름대로 술을 좋아하는 주당으로서 인생도 즐긴다.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네티즌들이나 팬들한테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장사도 더 잘 되고 아마 이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즐긴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창정 씨가 직원 복지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게 이제 알려져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CF도 찍은 것도 CF 찍었죠. 착한 사장님 이런 이미지로 네. 광고도 찍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정말 뭔지 좀 네, 사실 궁금해요. 임창정 씨가 워낙에 즐거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술을 먹으면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임창정 씨는 되게 평소에도 즐겁지만 술 먹으면 그 흥이 더 2배, 3배 더 즐거운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술을 함께하는 손님들도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임창정 씨가 그 즐거운 모습을 직접 자기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즐겁다라고 막 소리치고 노래하고 뭐 농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술 먹는 사람들한테 즐겁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김창렬 씨도 이제 그 소주 한 잔 옆집에 이제 맥주 한 잔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맥주 한 잔이 성공하면 100일째 한 잔이라고 또 옆에다가 내가 하겠다. 좋은데. 네, 만약 100일째 한 100일째 한 잔 잔이 괜찮다. 안 되면 정신 잃은 천사나. 네,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주 한 잔처럼 맥주 한 잔이 그렇게 예, 안 또 됐구나. 확되진 않았어요. 아유. 왜냐하면 소주집에서 맥주를 파니까. 예, 소주집에서 맥주를 안 팔면 모르겠는데 소주 한 잔이 그래 소맥이 있으니까. 파니까.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의 임창정의 효과는 엄청나. 그게 진짜 성공 요인인 것 같으니까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유명하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가게를 내면 내 얼굴을 걸고 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초반에 많이 구경하러 오기도 하는데 이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이 술이라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마시면 또 즐겁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실제로 그 술집에 가면 그 술 마시러 온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자꾸 오고 싶고 이래서 아주 대박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술이 과하면 사람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임창정 씨 케이스는 진짜 술이 사람을 만들어준 거네요. 아유, 술도 마시고 대박이 나고 네. 임창정 씨 좋습니다. 네, 술로 대박난 스타. 또 이분 또한 빠질 수 없는 분이죠. 홈파티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일명 나래바의 주인 박나래 씨입니다. 네, 그럼 박나래 씨 사실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나래바를 공개한 적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해 9월에 나 혼자 산다에서 그 베일에 쌓였던 나래바를 딱 공개를 했어요. 그때 출연도 하셨었죠, 같이. 그렇죠. 근데 집이 정말 조명도 그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접 그 디제잉을 할 수 있는 턴테이블까지 있고. 집이 좁아서 그건 딴 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원 생중계를 해요.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 지금은 이사 갔지만 그 전집에서 그 막 네온 사인 그 조명에 빨간 조명에 막 이렇게 막 홈파티를 열었을 때 신고가 들어왔어요. 노래방 불법 영업을 한다고 정말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고. 노래방 불법 네, 영업. 그 정도로 나래바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파티예요, 그냥. 그 사실 또 나래바에 가면 되게 좋은 게 안주를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잘 만드니까 이게 나래 씨의 취미가 맛집을 좀 많이 다녀요. 뭐 나라별로 식당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본 걸 그대로 재현해내요, 집에서. 플레이팅까지. 그래서 막 취해도 플레이팅 정말 예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요리를 잘하는데
근데 보통 싱글 여자들의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정말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래 씨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정말 식당 아줌마의 냉장고예요. 정말 기사 식당 냉장고 있잖아요. 정말 없는 게 없거든요. 네, 육류, 뭐 어류 다 꽉 차 있고 딱 열자마자 떨어지는 게 치즈가 아니고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만 떨어지고 정말 주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래바 가면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바를 차린다는 게 조금 약간 의아했거든요. 보통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싱글 집에 네.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뭐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원이요? 아, 기원 역사 인물이에요. 나래바의 기원. 나래바의 히스토리. 나래바의 히스토리를 장군님이요? 보면 박나래 씨가 그 무명 시절에 힘들었을 때 그 김준호 씨가 이제 선배잖아요. 그래서 김준호 씨가 너 5년 후에도 힘들면 내가 바 하나 차려주겠다, 술집 차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얘기를 할 때 이름 나왔던 게 이제 나래바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좀 나왔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나래바의 어떻게 보면 전신, 뭐 원형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나래바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나래 씨한테 좀 물어보니까 무명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나를 그래도 찾아와서 많이 도와줬던 선배들 뭐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끝없이 또 같이 나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나래바를 계속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죠. 어쨌건 나래 씨 같은 경우는 나래바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나래바의 체인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가 많아요. 깃발을 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본인도 너무 이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진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온다고 하고 어쨌건 모든 연예인의 척도를 만약 기준을 성공의 척도를 CF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숙취 해소 음료를 포함해서 광고 CF를 10개를 찍었어요. 정말 성공한 거죠. 어쨌건 나래바가 어떤 도화선이 된 거죠. 진짜 부럽다. 김지민 씨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네, 같아요. 나래 씨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요. 근데 나래 씨가 진짜 나래바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게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래바에 사람들을 매일매일 불러요. 불러서 술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혼자 방송하러 가고 저희는 다 뻗어 자고 있고. 그런데 이 박나래 씨가 나래바를 공개한 이후에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제보도 좀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발길이 쭉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좀 박나래스러워요. 이제 이유가 나래바에 오면 갈치에 사육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심지어 잘생긴 남자가 오면 술에 약을 탄다. 술에 약을 탄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나래 씨가 이 소문을 듣고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빠했어요. 아니 날 뭘로 보고 무슨 술에 약을 타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왕 이렇게 소문난 거 약을 타볼까. 좋은 아이디어다. 갈치를 해볼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박나래 씨가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나래바를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지민 씨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기 화면 보이네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조그맣게 했다가 이사를 가면서 좀 이제 확장해가지고 너무 좁게 찍혔다.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이사한 집은 굉장히 좀 크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박나래 씨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다 희망사항이겠지만 박보검 씨하고 유아인 씨를 초대하고 싶다. 주로 여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죠. 초대했다는 줄 알았네요. 깜짝 놀랐네요. 박나래 씨의 나래바가 나래 씨의 지인들부터 대중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또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전 나래바가 뭐 약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약간 홈파티나 뭐 누구 불러서 음식 해먹이고 이런 게 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혼자 잘 살면서 되게 유쾌한 싱글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딱 그런 캐릭터로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박나래 씨 저희 풍문쇼 식구들도 한번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래 네. 씨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좀 잘 다뤄달라고. 네. 자기 너 얘기 나와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못 다뤄줘서 미안해. 풍문쇼에서 이 정도 달아주고 잘 달아줘. 굉장히 잘 달아준 이 거예요. 정도면 웃으면서 하는 이미지 괜찮았어요? 아무튼 나래 씨 뭐 좋아하는 술 덕분에 광고도 찍으시고 이사도 가고 인기도 얻으시고 정말 인생이 술생술사네요. 2017년이 됐지만 아직도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과음하기보다는 적당히 드시고 마음속 고민거리들을 조금이나마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요. 연예계의 술생술사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지금 가자.